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우라, 기운이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면이 단단하고 말로는 설명하지 못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우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말이죠. 그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에서는 이 힘을 꺼내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 이 책의 저자는 약사입니다. 약사하면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걱정 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책의 저자 수리야 킴은 40대에 빚이 10억까지 늘어나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할 정도로 아픈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인생 게임의 룰을 알게 되면서 기적처럼 인생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큰 빚을 모두 갚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유튜브 채널 수리야 킴에서 현실을 바꾸는 우주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내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아우라가 바뀌게 되고 곧이어 온 우주가 여러분의 인생을 돕게 될 겁니다. 이 책을 직접 읽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책을 읽은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에 한해 5분께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녀가 인생을 바꾼 비결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시죠. 최면에서 깨어나 잠재의식을 리셋하라. 혹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가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나요? 당신만 되는 일이 없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끼나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피해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현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없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계속 안 되는 경험만을 한다면 잠재의식에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신념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저장됩니다. 모든 것은 잠재의식에 심어진 대로 현실에 나타나지요. 우리가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인 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인생 첫 7년은 최면을 다운받는 시기. 신경생물학자이자 세포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잠재된 의식이 프린트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95%는 7세 이전에 만들어진 삶의 프로그램에서 나온다. 영화 매트릭스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인생 첫 7년은 최면을 다운받는 것이다. 7세 이하의 아이들의 뇌는 진동 주파수가 낮다. 미래의 뇌 활동을 감지하는 뇌파 검사기를 부착하면 아이들은 세타파 상태에 있다. 세타파는 최면과 같다. 아이들은 최면 상태에서 부모, 형제들을 보며 모든 것을 배우고 다운받는 것이다. 유명한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전체가 부자가 되려고 고생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기 힘들다. 부자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전체가 바보 같을 수 있어도 부자는 된다.
생각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 때문이다. 그것은 부자 가족으로부터 아이들에게 다운로드된 행동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알맞은 행동을 한다. 그들이 의식적인 마음을 쓰더라도 우둔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무의식적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다. 너는 안 돼. 인생은 힘든 거야. 많은 게 힘들어. 네가 뭔데 그래? 그렇게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 당신 삶의 95% 시간은 당신 스스로를 방해할 것이다. 그 프로그래밍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로 있는 것이다. 이건 사실인데 우리 인생의 95%는 잠재의식 프로그램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최면 치료를 공부하면서 립튼 박사님 말처럼 우리 삶의 대부분이 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은 교육은 우리를 아주 강력한 최면에 걸리게 만들고 그 정보는 잠재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TV를 보거나 책이나 게임에 빠질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등 일상생활 중에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최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최면 상태로 받아들인 정보는 무의식에 저장되죠. 우리는 뉴스나 드라마, 광고, 주변 사람의 말에도 항상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고 바꾸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의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밤에 치킨 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배달앱을 열어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는 행동도 가벼운 최면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광고에 자주 나오는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에 의해 자신의 선택을 바꾸는 일도 많죠.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인의 친척분이 병원에서 어떤 불치병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후에 다른 환자의 차트를 잘못 보고 오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그러나 이미 의사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 그분의 몸속 세포들은 실제 질병의 상태를 구현해버렸습니다. 결국 극도로 쇠약해진 몸은 다시 회복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말에 의해 최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권위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말은 더 강력한 최면 효과를 유발하죠. 스스로 자기 삶의 방향성을 세팅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의 의도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매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방향키를 놓치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스스로 세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광고, 뉴스, 타인에 의해 최면에 걸린 채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게 되지요. 잠재의식과 현실의 관계는 립튼 박사의 말처럼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과 출력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램된 것을 출력해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의 출력물을 덧칠해봐야 소용이 없지요.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현실에서 아무리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아도 항상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을 뿐이니까요. 또 잠재의식과 현실의 관계는 영화의 필름과 스크린에 상영되는 장면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영화를 상영할 때 비윤의 스토리로 제작된 필름을 넣었다면 영사기를 통해 현실이라는 스크린에 상영되는 장면도 비윤의 영화일 뿐입니다.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고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상영 중인 스크린 앞에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영화의 스토리를 해피엔딩으로 바꿔보려고 애쓰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필름을 바꾸지 않은 채 스크린 앞에서 영화의 내용을 바꾸려고 발버둥 치다니 상상해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이 바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필름에 해당하는 자신의 잠재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이 아름다운 영상들로 가득하다면 그런 현실이 상영될 것이고, 쓰레기들로 가득하다면 쓰레기가 화면에 비춰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잠재의식 속 빈곤 프로그램을 바꾼 뒤 저는 빈곤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잠재의식에 저장된 빈곤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았기에 삶은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고 출산 당일까지 약국 근무를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아끼며 살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가난해졌지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집안에 계속되는 사건, 사고,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빚만 늘어났습니다. 저는 잠재의식의 필름을 그대로 둔 채 스크린 앞에서 어떻게든 영화의 내용을 바꿔보겠다고 팔다리를 휘저으며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고 죽음 직전에 도달해서야 제가 무언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재의식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잠재의식에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영사기에 제가 원하는 장르의 필름을 바꿔 넣으니 현실이 드디어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행운의 흐름을 타게 되었고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인생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며 우주의 법칙에도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 잠재의식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기에 그런 종류의 책을 읽지도 않았고 순진한 사람들이나 믿는 미신처럼 생각했지요. 그러나 완전히 망하고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우주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공학, 부의 법칙, 잠재의식의 힘, 뇌과학, 양자 물리학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 만물은 모두 진동하는 에너지이고 그 진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현실을 바꾸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잠재의식에 대해 알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에 쓰레기를 쌓아둔 채 현실에서 열심히 투쟁해봐야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으니까요. 잠재의식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아니라 원하는 생각을 프로그램하세요.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을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잘못된 습관에 따라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부정적인 소원을 매일 지니에게 빌고 있는 셈이지요. 잠재의식에 프로그램된 신념들은 우리의 평상시의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평상시의 생각과 말하는 습관, 행동 습관 등을 관찰해 보세요. 자신을 통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 알아차림이 있을 때만 그 오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인 너 자신을 알라는 인생을 바꾸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대부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을 바꿀 수 있는 힘도 갖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습관을 반복하며 사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스크린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죠. 그 현실은 단지 필름에 새겨진 것을 비춰낼 뿐 결국 모든 답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것은 어려서 우리가 부모 또는 주변 사람, 사회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이죠. 넌 못해. 그것 봐.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바보 멍청이. 이런 말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난 정말 특별해. 난 진짜 멋진 사람이야. 난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야. 나에겐 뛰어난 잠재력이 있어. 나는 나를 믿고 사랑해.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긍정의 말들이 당신 안의 잠재력을 깨우고 당신이 자기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어려서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들었던 상처의 말 대신 진정 듣고 싶었던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스스로 자신의 편이 되어 응원해주세요. 잠재의식을 다시 리셋하세요.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 가소성에 의해 계속 반복해서 작업하면 새로운 신경망을 만듭니다. 기존에 부정적 패턴의 신경망만 깔려 있었다면 이제는 긍정적 패턴의 신경망을 새로 깔아주세요. 스스로 칭찬하고 힘을 주는 말들로 새로운 자신을 프로그래밍 하세요.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으로 자신의 잠재의식을 바꾸세요. 저처럼 40대 후반까지 계속 부정적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도 잠재의식을 바꾼 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강하게 결심하기만 한다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진정으로 달라지기로 마음먹으세요.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세요. 당신이 과거의 최면에서 깨어난다면 당신에게 한계란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한계라는 거짓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자신이 되세요. 바라고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세요. 다음 장부터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현실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과 끌어당김의 실전 노하우를 풀어내겠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바뀔 때까지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강한 의지로 이것을 실천한다면 당신 또한 저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소원을 심상화하라.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원하는 소원을 심상화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는데 심상화가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가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주된 방법이 바로 이미지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단어 자체보다는 어떤 단어를 생각하거나 말했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와 느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빨간 사과를 절대 떠올리지 말라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계속 빨간 사과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며 강하게 저항하면 할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원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단지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을 현실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 대신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원하는 소망을 입력할 때는 시각적으로 이루어진 미래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주 좋은 전달 방법입니다.
특히 이미지와 느낌을 잘 받아들이니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하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행복해하고 감사한 느낌에 머물면 좋습니다. 그 장면에서의 느낌을 오감을 이용해 또렷하게 몸에 새길수록 더 효과적이죠.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 생생하게 느껴보기. 당신이 미래의 빨간 스포츠카를 갖게 되는 소원을 심상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원하는 차종의 빨간색 스포츠카를 눈앞에 떠올려 봅니다. 자동차 문에 손잡이를 당기고 운전석에 앉습니다. 이때 의자 가죽의 느낌과 촉감을 느껴봅니다. 새 차에서 나는 냄새도 맡아봅니다. 핸들을 만지며 느껴지는 생생한 촉감도 떠올려 봅니다. 조수석에 탄 애인이나 친구가 말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와, 네 새 차 정말 끝내준다. 너무 멋진걸? 소원이 이루어진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온몸의 피부로 감각을 느껴보세요. 단순히 시각적인 장면만 떠올려 상상하는 것보다 오감을 이용해 생생하게 상상할수록 그 기억은 온몸의 세포 차원에까지 각인돼 잠재의식에 강렬하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면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기분 좋고 행복한 감정이 자연히 샘솟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잠재의식을 더 강하게 자극하고 단기간에 그 현실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을 증폭시키죠. 이것은 원하는 미래의 주파수에 아주 빠르게 동조화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심상화를 성공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단지 시각적으로만 상상하는 것과 생생하게 느끼는 것은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많이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이라면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 얼마나 강렬하게 느꼈느냐에 따라 때론 수백 번 반복한 것보다 더 강하게 잠재의식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장면이 잠재의식에 확실히 전달되기만 하면 이때부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무수한 정보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내면에 떠오르는 영감,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문득 어떤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른다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갑자기 어떤 모임이나 세미나에 가고 싶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 등이 찾아오면 주저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주변의 조언 또한 무시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우주는 동시성의 원리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별 관심 없던 학술대회에 갑자기 찾아간 것, 그곳에서 롤모델로 삼을 만한 약사님, 그리고 영양요법을 연구하는 학회를 만나고 제 약국의 체질을 과감하게 바꾸기로 시도한 것도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학회 고문이었던 약사님이 공유해준 존 리의 동영상을 보면서 조언대로 장외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 또한 같은 예이겠지요. 저는 우주가 내 주문을 이루어줄 해결법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10억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소원을 시각화하고 주문을 한 이후에는 이러한 동시성 사건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우주가 가져다주는 기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도 심상화를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심상화를 할 때는 가능하면 원하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9년 11월에 했던 심상화는 좀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기 전에 명상하면서 상담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 심상화를 시작했습니다.
약국에 건강식품을 포장한 택배 박스가 쌓여 있고 약국 문 밖 복도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저를 기다리는 상상을 했죠. 이때 옆 병원 사무장님이 나와서 무슨 줄이 이렇게 길어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 상상하며 끝냈습니다. 이렇게 며칠 상상하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상담이 늘어나서 택배 포장이 더 많아지기는 했죠. 하지만 줄을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달 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마스크 대란으로 한동안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이 약국 문 밖 복도 끝까지 길게 늘어서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때 정말 옆 병원 사무장님이 복도에 나와서 무슨 줄이 이렇게 길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의도했던 줄은 아니었지만 줄을 서기는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않았기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상담하려는 사람이 그 정도로 많았다면 제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저에게는 가장 최적화되어 나타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지인이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장면을 심상화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그것을 긁고 교환하는 시각화를 해야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죠. 그러나 이 경우도 본인 내면의 영혼 차원에서는 복권 당첨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을 바라는 소원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이 몇 년 후에는 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돈 그릇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다 토해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과거에 주식으로 3억을 벌었다가 결국 빚이 10억까지 늘어난 것도 그러한 예입니다. 그보다는 큰 돈을 벌 수 있게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돈 그릇이 키워지면 돈은 자동으로 끌어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심상화 기법은 특히 운동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경기 내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영화를 보듯이 상상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완벽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꾸준히 시각화하죠.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좋은 성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큰딸도 재수할 때 심상화 기법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고3 때는 긴장감으로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수할 때는 수능 한 달 전부터 시험 장면을 매일 심상화하게 시켰죠. 그렇게 상상 속에서 미리 반복 체험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었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해 수능 1교시 국어가 사상 최대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많은 수험생의 멘탈이 흔들렸고 2, 3교시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은 심상화 덕분에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국영수 1등급을 받아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병이 더 빨리 낫는 강력한 심상화 방법. 저는 환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에도 심상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환자들을 상담할 때 질환이 치유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일상을 누리고 어떤 기분이 들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도록 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려 우울한 말기 암 환자에게는 이번 생에 하고 싶은 일을 버킷리스트로 만들게 해 희망적인 상상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기력해진 환자들은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고 실제로 생명이 연장되거나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인 심상은 신체 증상을 사라지게도 만듭니다.
한 번은 한평생 남편의 폭행을 참고 견디느라 화병과 불면증이 생겨 정신과 약을 10년 이상 복용해온 60대 여성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가슴에 뜨거운 불이 올라와 가슴을 지지는 느낌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남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억눌러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해도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화병은 분노의 감정을 풀어내야 호전될 수 있기에 영양요법과 함께 여러 심리 치유 기법들을 추천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베개를 두드리고 소리도 지르고 거울 명상을 통해 울기도 하면서 억누른 감정들을 풀어내도록 했죠. 약 한 달 후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상 등 소화기 질환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그녀를 정말 괴롭게 만들었던 불로 지지는 듯한 증상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 전에 가슴의 불을 시원한 폭포수로 씻어내는 심상화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심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강하게 붙잡고 있던 분노의 감정을 모두 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넘게 고생한 증상이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지요. 당신이 플라시보다의 저자 조 디스펜자 박사의 사례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젊어서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다가 자동차 사고로 척추뼈 6개가 골절됩니다. 척추 수술을 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끝내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집 침대에 누워 척추가 완전하게 재생되는 시각화를 계속했죠. 그 결과 3개월 만에 수술 없이도 골절된 뼈가 붙어 정상 치유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치유의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상화를 활용하면 누구나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심상화를 통해 잠재의식에 전달된 메시지는 우리의 건강과 소원을 이루는데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요. 그러니 당신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바꾸고 싶다면 적극적인 심상화를 통해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활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소원을 글로 써라. 성공한 사람들이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심상화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글로 쓰는 것입니다. 글로 쓰는 것은 생각과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기에 뇌를 이중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원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글로 써서 명확하게 하고 반복해서 볼 때 잠재의식에 더 강하게 저장되지요. 그리고 글쓰기는 상상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내면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지속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고 내면의 지혜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소원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꿈을 실현했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에서 부자가 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6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당신이 바라고 있는 돈의 금액을 명확하게 한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셋째, 소망을 달성하는 기일을 정한다. 넷째, 돈을 얻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상세하게 기술한다. 여섯째, 이 종이에 적은 선언을 1일 2회,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이때 당신은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6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수많은 성공한 부자들이 나폴레온 힐의 성공 법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20년간 성공한 기업가 507명을 인터뷰하고 조사하여 성공의 원리를 정리해 수백만 명의 백만장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의 성공 철학의 핵심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종이에 쓰고 매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잠재의식에 저장된 패턴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 프로그램대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없죠. 매일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글로 쓰는 것은 배의 방향키를 놓치지 않고 원하는 경로로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해풍이 이끄는 대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자신의 삶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지속적인 방향과 목표를 상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자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매일 쓰고 말하며 의식에 새겨넣는다. 저는 6년 전부터 매일 일기에 목표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하고 힘든 과정 중에 있더라도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풀리면서 저도 한동안 이것을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성이 다시 희미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다시 끌려다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몇 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려면 매일 원하는 비전과 목표를 쓰고 이것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일기에 썼던 목표들은 지금 모두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고 목표한 대학에 합격시키겠다는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두 딸 모두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죠. 10억 빚을 갚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꿈도 이루어졌고요. 약국에서 온종일 일하던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감정적 상처와 트라우마도 심리학과 영성 공부를 통해 치유했습니다. 과거의 잠재의식에 새겨진 프로그램에 구속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삶의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졌고 제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죠. 매일 원하는 목표를 쓰고 말하는 행위는 이제 저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원이나 목표를 종이에 쓰는 것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자동차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한 번만 입력하면 도착할 때까지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잠재의식은 반복해서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계속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완전히 스며들어 각인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의 프로그램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으면 새로 입력한 프로그램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나는 100억 부자라는 목표를 입력했다고 해보죠. 그러나 과거의 프로그램은 부자에 대한 거부감이 입력되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계속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프로그램이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장기간 반복적인 입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말했듯이 매스컴이나 타인의 말에 의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면에 걸리곤 합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 프로그램이 잠재의식에 깔리게 되죠. 그렇기에 목표가 분명히 입력되었더라도 중간에 자꾸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부자가 되기를 원했다가도 주변 사람들이나 TV에서 탐욕스러운 부자에 대해 욕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자가 되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부정적 내용이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내면의 목표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복의 힘은 엄청납니다. 반복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에너지는 더 강력하게 잠재의식에 전달되죠. 그리고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를 맞추고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100일간 100번 쓰기는 아주 강력한 끌어당김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방법은 아니죠.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100일간 원하는 목표를 쓰는 행위는 대단한 의지가 아니면 해낼 수 없으니까요. 정말 간절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기 어렵죠. 달성하기 힘들지만 그만큼 효과는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일간 100번 쓰기를 해낸다는 것은 잠재의식을 강하게 프로그램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주에 내가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전환점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100일간 100번 쓰기였습니다. 그때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자유를 100일간 100번 쓴 이후 자유로 가는 여정을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되었죠. 그리고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그 기회를 활용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일기와 미래일기도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날의 감사한 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미래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게 제 목표에 집중하기에 더 좋았으니까요. 제가 약국의 매약 매출이 늘어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것에 대해 미리 감사했습니다. 또 블로그 방문객 수가 20만 명에 이른 것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 이루어진 상태를 글로 쓰면서 기분 좋은 느낌을 떠올리니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고 온몸에 기쁨의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여 소설처럼 미래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상황을 글로 묘사하면서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학회 학술이사가 되어 많은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박수갈채를 받는 상상을 글로 쓰며 기분 좋은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임상 사례를 발표하면서 약사님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는 내용도 썼고 그 기분 좋은 느낌에 미소를 지으며 감사했습니다. 이때 저는 진심으로 목표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기에 그런 감사일기나 미래일기를 쓰는 것이 즐거운 취미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고 상상하며 온몸으로 현실처럼 느끼니 몇 년 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일들이 몇 달 만에 이루어졌죠. 단순히 글로 쓰기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상상하며 느끼고 몰입할수록 끌어당김의 힘은 더 강력해집니다. 또한 글쓰기는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사건과 감정들을 글로 써보세요. 떠오르는 대로 쓰다 보면 불편한 감정들이 배출되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불편한 감정들이 해소되면서 내면의 지혜가 우러나와 안 풀리던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나 찾고 싶은 답이 있을 때도 글로 써보세요.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질문을 던져놓으면 우리 잠재의식은 그 답을 찾아줍니다. 이런 면에서 글쓰기는 내면의 지혜와 연결해 목표를 이루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원하는 소원을 확언하라.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말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자신도 모르게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고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에게 원하는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정보를 대체할 긍정적 정보로 우리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확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자기 암시가 되어 스스로에게 매일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겉으로 하는 말과 마음속으로 하는 혼잣말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들이 당신의 삶을 창조하고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MBC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습니다. 갓 지은 밥을 2개의 유리병에 나누어 담고는 매일 같은 말을 들려주는 실험이었습니다.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고 다른 병에는 짜증나 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2개의 병에 든 밥은 들려준 말만 다를 뿐 같은 장소와 환경에서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려준 밥은 구수한 누룩냄새가 나는 하얀 곰팡이가 생겨났고 짜증나 라는 말을 들려준 밥은 악취가 나는 까만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고 그 에너지가 우리 세포에 영향을 주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긍정적인 말로 칭찬을 해주거나 분위기를 북돋아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잘못 받아들인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프로그램을 바꾸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의 말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대부분 확언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2가지 최면을 겁니다. 왠지 큰 행운이 찾아올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상상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매일 최면을 걸었기에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수성가로 수천억 자산가가 된 켈리 최 회장도 저서 웨일 싱킹에서 자신이 만난 부자들은 모두 확언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긍정 확언을 하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잘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침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시작하면 우리의 진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높은 진동 상태로 좋은 일들을 끌어당겨 하루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더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하기에 잘 헤쳐나갈 수 있죠. 제가 자기계발 세미나에서 만났던 한 부동산 중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행운의 사나이다. 거대한 풍요가 나에게 오고 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가 나를 기다린다. 아자, 아자. 그분은 세미나에서 확언을 배우고 아침마다 꾸준히 하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시기라 다른 부동산은 매출이 폭락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확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확언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런 경우는 자신의 혼잣말이나 내면의 목소리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동안 긍정 확언을 하면서 나머지 23시간 동안은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미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입력된 프로그램이 부정적이라면 짧은 시간의 확언으로 쉽게 달라지지 않겠죠. 이런 경우 스스로 무의식적인 생각과 혼잣말을 알아차리고 틈만 나면 수시로 확언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밥 프록터는 하루 1000번씩 2년 동안 확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을 빠르게 바꾸고 원하는 것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싶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잠재의식을 바꾸고 현실을 창조하는 작업도 에너지의 질과 양에 비례해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확언을 할 때 주의점. 확언을 만들 때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넣어서 만들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긍정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빚을 빨리 갚고 싶어.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가난과 빚을 이미지로 떠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빚을 빨리 갚고 싶다고 생각할수록 빚이 더 늘어나는 경험을 오랜 시간 했던 것은 이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집중하면 더 가난해지고 빚에 집중하면 빚이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잠재의식에 전하는 제대로 된 확언은 나는 풍요로운 부자다. 점점 더 많은 돈이 내게 오고 있다. 같은 긍정적인 문장입니다. 잠재의식은 이미지와 느낌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확언을 할 때도 원하는 현실을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오감을 활용해 생생하게 느낄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그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를 떠올리며 감사한 느낌과 흐뭇한 미소를 지을수록 더 강렬한 진동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반복의 힘도 중요하지만 많은 횟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오감을 이용해서 온몸의 세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 더 빨리 현실화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진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확언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시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말하면 무의식은 결핍을 느끼게 되고 나는 가난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나는 부자다, 나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처럼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진동 주파수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나는 매일 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 와 같이 현재 진행형의 형태도 좋습니다. 원하는 목표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확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도 자신의 정체성이 낮은 진동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목표와 현실은 너무 큰 괴리가 있기에 끌어당기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결국 목표와 자신의 진동이 맞아야만 합니다. 목표는 100억 부자이고 유명인사가 되는 것인데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자신감이 없고 부족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진동의 불일치로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확언을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정체성에 대해 반복 녹음해서 10분 정도의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이 녹음 파일을 아침에 알람음으로 설정해 둡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듣게 되기에 잠재의식에 더 잘 입력됩니다. 건강 이슈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자기 사랑과 건강에 관련된 확언을 추천합니다. 이런 확언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확언을 몇 문장으로 만들어서 아침과 자기 전에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우리는 결국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말들로 채워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창조해 보세요. 제가 아침마다 듣고 말하는 확언의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믿고 사랑한다.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멋진 사람이다. 나는 자신감 넘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창조할 힘이 있다. 나는 좋은 사람들과 환경을 끌어당길 능력이 있다. 나는 인기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뛰어난 재능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 나는 강한 체력과 생명력을 가졌다. 나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나는 점점 더 젊고 활력이 넘친다. 나는 몸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나에게 위기란 기회일 뿐이다. 나는 항상 행운의 여신과 함께 나아간다.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 흐르고 있다. 온 우주가 나를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내 삶에 항상 감사한다. 나는 나의 모든 면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감사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